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강철수. 고등학교 3학년 축구부에서 주장을 맡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한 나는 축구가 정말 좋았고 매일 하는 축구 연습을 단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었다. 중학교 때는 전국대회에도 대표로 뽑혀서 시합에 나갔고 고등학교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축구 명문고에 진학했다. 코치님은 무섭기로 유명한 분이었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나는 코치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를 만큼 강력한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 그 어떤 일이란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는 오랫동안 많이 아프셨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내 시합이 있는 날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보러 와주셨다. 그런 엄마를 위해서 반드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필사적으로 뛰는 나를 지켜보던 코치님은 고교 마지막 시합을 앞두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급속히 정신력이 무너진 나를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격려해 주셨다. 덕분에 슬픔을 이겨내고 고교 마지막 시합에 무사히 출전하게 됐다. 하지만 시합을 불과 며칠 앞두고 다시 한번 내 축구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다. 평소처럼 등교를 했는데 담임이 나를 보더니 손짓으로 학생부 지도실로 불렀다. 아무 잘못한 일이 없던 나는 지도실에 들어가자마자 담임한테 이유를 물었다. 선생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저 아무 잘못 안 했는데요?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네? 너 도둑질하고 다닌 거 다 알아. 도둑질이라뇨?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의 말을 요약하자면 우리 반 불량그룹 애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 애들을 신문한 결과 범인으로 내 이름을 댔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서 평소 범생이인 척을 하는 내가 도둑질을 한 게 들킬까봐 불량그룹 애들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런 적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불량그룹 애들뿐 아니라 내가 훔치는 걸 봤다면서 우리 반 반장까지 나서서 목격자 증언을 하는 바람에 담임은 내 주장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대체 왜 내가 이런 모함을 받게 됐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현재 상황, 나는 반 아이들에 의해 도둑으로 몰렸고 물건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만약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축구부 활동도 금지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퇴학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도 담임은 다른 애들의 말만 믿고 내 말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학교로 달려온 아빠를 본 순간 나를 믿어줄 사람이 한 사람은 있다는 생각에 아빠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하지만 담임의 말을 듣고 난 아빠 입에서 나온 말은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이었던 걸. 한심한 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도둑질이야? 네 엄마 죽고 나니까 세상 살기가 싫어? 자포자기 하기로 했냐? 아니야, 나 정말 훔친 적 없단 말이야. 정말이야. 엄마 죽고 네가 힘들다는 건 알아. 근데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빠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알아? 내가 언제 인생 포기하겠다고 했어. 나 멀쩡해. 너 잘못을 했으면 바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고 엄마한테 배웠지? 근데 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발뺌만 하는 거야? 아빠는 왜 날 안 믿는 건데? 애초에 널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뭐?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 귀에 똑똑히 들리게 널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라고 말했다. 아니야, 방금 한 말은 잘못 나온 말이야. 그런 말을 실수로 내뱉는 사람도 있어? 나 바보 아니야. 빨리 알아듣게 설명해. 무언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감지한 나는 아빠가 빠져나가게 두지 않았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생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아이가 없었던 엄마와 아빠가 버려진 나를 양자로 삼았다는 출생의 비밀을 처음 알게 됐다. 그 순간 나는 앞으로 아빠와는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부모 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물론 충격이었고 믿을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 나를 슬프게 한 것은 아빠와 나 사이에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나는 집에 가자마자 가방에 짐을 쌌다. 내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계속 되뇌었지만 그게 한순간에 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기분으로 아빠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학교에서 나와 다시 회사로 간 사이
나는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왔다. 내가 간 곳은 축구부 코치님 댁이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갑자기 들이닥친 나를 본 코치님은 깜짝 놀란 얼굴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오라고 하셨다. 가출하게 된 사정을 얘기하자 코치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기셨다. 코치님은 절 믿어주실 수 있으세요? 전 정말 안 훔쳤어요.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임마, 당연한 소리를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해. 철수 네가 어디 그럴 놈이냐? 내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만 흥분해. 코치님의 말을 듣자 서름이 북받쳐 올라왔다. 저 이제 진짜 축구 못해요? 대회도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라니까 짜식.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무죄 증명할 테니까 기다려봐. 코치님, 일단 현장부터 확인한다. 내일 나도 학교 쉴 테니까 같이 피해 입었다는 상점부터 가보자. 고맙습니다, 코치님. 다음날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상점에 직접 찾아가서 코치님과 같이 피해를 입은 점장의 증언을 들어봤다. 점장의 말을 들어보니 도난당한 물건은 30만 원 상당인 운동화 한 켤레였다. 아직 도난당한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 가지 더, 나를 도둑으로 지명한 불량그룹 애들이 자주 여기를 들락날락했다는 정보도 얻어냈다. 하지만 이 상점에는 CCTV가 없어서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럴 때는 CCTV 영상만 확보하면 증거는 간단하게 손에 넣을 수 있는데. 근데 요 옆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찍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들은 코치님과 나는 옆집으로 달려가서 사전 당일 녹화 영상을 볼 수 있는지 물어봤다. 옆집 사장님은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면서 영상을 보여주셨다. 영상을 찾아본 결과 물건을 훔친 뒤 도망가고 있는 불량그룹의 모습이 확실하게 찍힌 영상을 발견했다. 빼박 증거를 찾은 우리는 그 영상을 들고 다시 학교를 향했다. 영상을 확인한 담임은 곧장 불량그룹 멤버들과 반장을 호출했다. 뭐예요 또? 아직도 우리가 더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얘가 누구야? 강철수? 너 도둑질해서 정학 처분받은 거 아니었어? 니들은 정학이 아니라 한 방의 퇴학감이야. 도둑놈 주제에 누구더러 퇴학이래? 어이 상실이네. 니들 이거나 보고 말해. 헐, 너 이런 건 어디서 찾았냐? 이제 누가 진짜 도둑인지 분명해졌지? 역시 거짓말이었어. 불량그룹 애들은 반장한테 와서 내가 도둑질하는 걸 봤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반장을 담임한테 강제로 데리고 갔고, 겁주는 것도 모자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납치해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반장은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다. 사실이 밝혀지자 불량그룹 애들은 발악하며 난동을 부렸고, 통제가 불가능해지자 코치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게 코치님은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고, 불량그룹 애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한바탕 소란을 겪으며 나의 무죄가 증명됐고, 잠시 후 연락을 받은 아빠가 학교로 왔다. 아빠는 나를 보자 덥석 안으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내 손을 잡았다. 어젯밤에 철수 아버님한테서 철수가 없어졌다고 연락이 왔었어. 그래서 내가 너 무사하다고 아버님한테 연락드렸더니 학교로 오신 거야. 철수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다. 넌 대체 어딜 갔었어? 아버님이 철수 너 밤새 찾아다니셨어. 아빠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 미안하다. 널 믿어주지 않았던 거 아빠 어제 밤새 후회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내가 널 왜 처음부터 믿지 못했을까? 너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고, 아빠로서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 데려오는 게 아니었다고 했잖아. 그동안 나 친자식처럼 키웠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 아빠가? 피가 안 섞이면 부모 자식 간에 믿음이 없다는 거야 뭐야? 왜 그랬어? 나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데 그럼 그건 뭐가 되냐고. 철수야, 미안해. 내가 네 엄마 죽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니까 심신이 나약해져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런데 어젯밤에 네가 없어진 걸 알고 아빠 진심으로 깨달았어. 철수, 너는 엄마처럼 아빠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걸 말이야. 아빠, 상처 주는 말해서 미안해.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줄래? 어른도 잘못을 할 때가 있어. 철수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아빠의 마음도 코치님의 말씀도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간 나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아빠는 엄마의 죽음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엄마의 영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슬픔의 무게를 견디게 된 아빠는 다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었다. 나를 도둑으로 모함한 불량그룹 멤버들은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여서 도둑질을 한 진범은 경찰에 구속되어 소년원에 보내졌다. 불량그룹의 리더가 학교에서 사라지자 나머지 멤버들은 존재감 없이 조용히 지냈고 덕분에 학교 전체 분위기가 안정이 됐다. 나는 코치님의 조언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졸업 후 프로 축구팀에 들어가 프로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빠는 천국에 있는 엄마와 함께 나를 응원하겠다며 시합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축구장에 찾아와서 응원을 한다.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나를 키워주신 분이 곧 내 친부모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고교 졸업 후에도 코치님께는 가끔 연락을 드린다. 코치님은 내가 성인이 되면 같이 술 친구나 하자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